네, 안녕하세요. 종자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CBT 9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다음 중 종자 간이 저장, 장기 저장, 포장 재료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자,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습도 및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용기, 어떤 재료가 더 나을까요? 보기 중에서 2번에 있는 주석통, 즉 철제에 관련된 용기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겠고요. 또 종자를 건조시키거나 탈기해서 진공 상태로 또 유지를 하면서 보관하기에는 당연히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철제 용기가 밀봉한 후에도 저온의 조건에서는 저장이가 조금은 가장 보기 중에서는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자를 안전하게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주석통이 적합하겠고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런 재료를 활용하게 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장기적으로 저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자 휴면의 원인을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4번을 보니까 산소의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 종자 휴면의 원인을 물었는데 산소를 공급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호기성 종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어야지 발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소의 공급은 종자의 발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개화 후 수종이 끝나면 종자로 발달 성숙하는데 화공류 종자 발육 과정에서 알맞은 수확기를 물었습니다. 자, 화공류라고 했어요. 보통 화공류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고 했었죠? 이건 필답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황숙기. 자, 황숙기는 곡식이 누렇게 익는 시기였죠? 곡물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수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젖 종자인 것을 물었는데요. 배젖, 즉 배유 종자가 어쨌거나 어느 것인 걸 물었는 건데 실제로 어떤 필기의 기출 빈도로 봤을 때는 배유 종자 위주로 출제율이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배유 종자도 있겠지만은 배유 종자만이라도 제대로 외워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출제율상 주요 배유 종자를 봤을 때는 밀, 배추, 보리, 벼, 옥수수와 같은 종자들이 상대적으로 출제율도 높고 주요 배유 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의 밀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본 추출 방법 중 종자를 깨끗한 책상 위에 넓고 고르게 편 후에 손으로 파이 자르듯이 나누어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자, 정답이 용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파이 자르듯 4번에 있는 파이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점수 조절용으로 나온 문제였는데 검사용 표본 추출에서 이 소량을 서로 나누는데 이게 파이법을 적용하게 되면 설명과 같이 보기 문제와 같이요. 모양이 케이크 혹은 파이, 우리 미국에 있는 파이 모양 있죠. 그런 식으로 자르듯이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그대로 파이법이라고 합니다. 자, 최종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물었는데요. 자, 최종포의 규모를 왜 크게 하느냐? 2번이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자,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요. 소량의 어떤 종자 생산, 아니면은 어떤 수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보니까 3번에 관심도 있는데 이런 건 관련 없고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우량 종자를 더 획득하는 가능성이 있다. 즉 목적을 거기에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자 발화를 촉진시키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공인종자검사협회와 국제종자검사협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발화 촉진 물질을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질산칼륨의 경우 화분과 목초에서 발화 촉진을 하는데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0.1에서 1% 농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질만 물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자가 발화하기에 알맞은 내부 조건과 환경 조건이 되어도 자, 이 부분
발화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바로 3번의 휴면이죠. 종자가 성숙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화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휴면을 말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즉 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어적 정의인데요. 발화율, 발화세, 발화기, 발화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왔는데 3번을 보시면 발화기는 대부분 해서 80%라는 기준이 적혀 있고 이게 발화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기준이 80%가 아니라 50%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이 잘못됐고 이러한 용어 정의 문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필답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필답에서도 신규 유형으로 만약에 낸다면 발화세의 정의를 적으세요. 이런 문제 앞으로도 충분히 신규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왕 할 때 용어 정리는 잘 해두도록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발화기는 50%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발화전이 파종된 종자가 80% 이상 발화한 경우를 말하고 발화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발화율을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는 꼭 간단하게라도 정의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소정 후에 화분간이 자라서 난세포와 결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멍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특수기관의 정의 문제 같은 겁니다. 자, 바로 2번에 있는 주공을 말하는데요. 주공은 이제 발화공이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발화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이제 성숙 종자에서만 나타나는 일종의 특수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공은요, 배꼽의 끝에 위치하는데 꽃가루가 들어가는 일종의 침입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